오늘 MBC 뉴스가 더 재밌어요. MBC 뉴스에 보면 곽정근 사령관 옥중 노트에 보면 윤석열 병력 철수 지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가 다 틀린 거잖아요. 병력 철수를 지시 안 했다면 계속 있으라고 얘기했다는 거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뭐 경고용? 개 같은 소리죠. 경고용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가 요원이 아닌 의원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질서 유지가 아니라 국회를 봉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에도 더 플러스된 게 뭐냐면 정의구현 사대단까지도 포함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종교인까지 그 노상원 메모 한 내용에 그럼 이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 인물군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대단까지도 그러니까 종교인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수거 대상들을 갖다가 적시를 한 거예요. 아니 경고용으로 뭐 사대단까지 거기다 적시를 해가지고 수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윤석열 개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공소장을 101페이지 정도에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그 외에서는 노상원을 비롯한 그 밖에 소위 제2 수사본부인가요? 얘기했던 여기서 벌어진 게 뭐냐? 선관이랑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이건 위헌 위법적인 내란입니다만 얼마나 잔악하고 묻어있는지가 이 두 번째에서 밝혀지는 거거든요. 네. 야, 그 철수 지시 없었다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저기 옥중 노트에 박정훈 옥중 노트에 썼다고 MBC에서 보도가 됐어요. 아니 그게 그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대통령과 이제 장관은 비화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만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계엄 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이 된 상황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곽정근 사령관은 판단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우리 부하들이.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여단장 707 특임단장이라든지 1공수, 9공수, 3공수 여단장들한테 자체적으로 이제 물러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제 그 계엄 이후에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령관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할 때 또 부재중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대통령한테서 온 거였다라는 거예요. 아, 그 와중에? 예, 그 와중에 그래서 인터뷰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대요. 그게 못 받았는데 그 말인즉슨 결국은 대통령이 증거인멸, 그다음 말 맞추기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았겠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계엄이 끝나고 12월 6일인가 3일 후에 이루어진 거니까.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대통령 윤석열이 했던 모든 말은 거짓말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계엄과 관련된 준비, 지휘, 실행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토론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인데요. 김갑수 선생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터져 나와도 그렇게 충격적으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뭐 그 사이에 워낙 보도가 많았고 예. 우리가 각종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진행 과정을 접했잖아요. 예. 근데 다만 오늘 지금 저도 사실 처음 보는데 이 공소장에 분명한 의미는 있어요. 써 있는 첫 줄이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 수사를 토대로 해서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공식 기관은 윤석열의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했느냐예요. 그냥 내란 선동 폭동으로 그냥 규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이제 재판을 하겠죠. 우리가 그 사이에 무수히 의심을 해왔던 거는 검찰이 무슨 장난을 치는 거 아닐까, 딴소리 하는 건 아닐까, 못 믿으니까. 그리고 윤석열과 원래 한패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공수처, 검찰, 헌재, 기타 경찰까지를 포함해서 국가기관은 명확하게 극우 선동 세력과는 궤를 달리하는 국가 뭐라고 그럴까 유지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다 싶어서 놀라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게 들더라. 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이런 이제 뉴스를 접하면 이제 이게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겁니까? 근데 반면에 지금 극우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이제 결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뭐 그만두겠지가 아니라 일단 끝이 없습니다. 지금
자, 이런 좀 대비되는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뉴스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같은 뉴스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가면 그 다 이탈합니다. 시청자들이. 제가 30년 동안 MBC에서 방송을 하면서 항상 느낀 건데 가장 오래 갔던 뉴스가 뭐 제가 한 보도이긴 합니다만 삼성 엑스파일이 한 달하고 한 3, 4일 더 갔어요. 톱뉴스로. 근데 사실 이게 톱뉴스잖아요. 이 지금 내라는. 네. 한 달 반 지금 12월 3일부터 두 달을 끌어온 건데 국민들이 지금까지 버텨준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구속 기소 시점부터 이제 안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공소장을 확인하고 우리 김갑 선생님처럼 이제는 일상으로부터 상당히 좀 벗어나 있던 분들도 좀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 사실상 자연스러운 거죠. 어찌 보면 네. 그럼 국민들이 계속 주시하고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라고 대의 정치 기관이 있으니까 이제 국회에 몫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극우 쪽은 당장 지금 자기네 중심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당장 급하니까 좀 그쪽으로 몰려서 과도하게 정치적 관심이 표출되고 있는 건 아닌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자,